이상하게 언제부턴가 밤 10시가 가까워지면 필리핀에서 시집 온 며느리 로사가 아무도 몰래 밖으로 나가서 서너 시간 지나서야 집으로 돌아오더라고요. 저는 이상한 느낌이 들어서 며느리의 뒤를 쫓아가 봤습니다. 밤에 대체 뭐라고 돌아다니는 건지요. 정말 큰 충격이 아닐 수 없었어요. 무슨 비밀이 있는 건지, 이래도 되는 건지. 달라진 인생 후반전을 산다면 내 인생 점수도 달라집니다. 인생 스코어가 여러분과 함께합니다.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까지 꼭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오늘 제가 이렇게 사연을 전하게 된 건 며느리 때문인데요. 정확히 말하자면 며느리가 숨겨온 놀라운 비밀 때문입니다. 제 아들은 10년 전 필리핀에서 한 여자를 만나 결혼했습니다. 처음 며느리를 봤을 때 솔직히 마음이 편하진 않았어요. 다른 나라에서 온 며느리라니 문화도 다르고 말도 서툴고 우리 집안 생활에 적응이나 할 수 있을까 걱정이 앞섰거든요. 사실 결혼 전에 아들이 처음 말했을 때 저는 깜짝 놀랐습니다. 엄마, 저 결혼하고 싶어요. 아들이 이렇게 말을 꺼냈을 때 기쁜 마음보다는 걱정이 더 컸어요. 그런데 다음 말이 더 충격이었습니다. 필리핀에서 만난 여자예요. 그 순간 제 머릿속이 하얘졌습니다. 필리핀이라고? 저는 그 나라에 대해 아는 게 거의 없었어요. 뉴스에서 본 적은 있지만 실제로 그곳 사람을 만나본 적은 없었습니다. 아들한테 물었습니다. 내가 확신이 있어. 언어도 다르고 문화도 다른데 정말 잘 살 수 있겠어? 아들은 단호하게 대답했어요. 엄마, 저 정말 이 사람이랑 결혼하고 싶어요. 착하고 순하고 정말 좋은 사람이에요. 엄마가 보시면 분명 좋아하실 거예요. 저는 한숨을 깊게 쉬었습니다. 반대한다고 해서 아들 마음이 바뀔 것 같지도 않았어요. 며칠 후 아들이 그 여자를 데리고 집에 왔습니다. 문을 열고 들어선 여자는 생각보다 훨씬 작고 조용해 보였어요. 검은 머리를 단정하게 묶고 수줍은 미소를 지으며 제 앞에 섰습니다. 안녕하세요, 어머님. 로사라고 합니다. 서툰 한국말이었지만 정성스럽게 인사하는 모습에 저도 모르게 마음이 조금 누그러졌어요. 그날 저녁 함께 밥을 먹으면서 저는 로사를 유심히 관찰했습니다. 밥 먹는 모습도 조심스럽고 말도 거의 하지 않고 저한테 눈치를 살피는 모습이 역력했어요. 그런데 그 모습이 얄밉지 않고 오히려 안쓰러웠습니다. 식사 후에 설거지를 하려는데 로사가 얼른 다가왔어요. 어머님, 제가 할게요. 저는 손사래를 쳤습니다. 아니야, 괜찮아. 오늘은 내가 할게. 하지만 로사는 물러서지 않았어요. 제발요, 어머님. 제가 하고 싶어요. 그 모습을 보며 저는 생각했습니다. 이 아이 정말 순하구나. 아들이 왜 이 여자를 좋아하는지 조금은 알 것 같았어요. 그날 밤 로사가 돌아간 후 아들한테 물었습니다. 로사 집안은 어때? 부모님은 뭐 하시고? 아들이 잠시 머뭇거리더니 말했어요. 엄마, 로사네 집은 좀 어려워요. 아버지는 일용직 일하시고 어머니는 집에서 바느질 일하시고 형편이 그렇게 좋진 않아요. 하지만 로사는 정말 착한 사람이에요.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집안이 어렵다고 해서 사람을 판단할 순 없는 일이니까요. 중요한 건 그 사람의 됨됨이지 집안 형편이 아니잖아요. 아들아, 내가 좋으면 엄마도 좋다. 잘 살아라. 그렇게 두 사람은 결혼했습니다. 결혼식은 소박했어요. 로사 가족은 한 명도 오지 못했습니다. 비행기 값이 너무 비싸서 올 형편이 안 된다고 했어요. 저는 그 말을 듣고 마음이 아팠습니다.
결혼식에 친정 식구가 한 명도 없다니 로사는 얼마나 외롭고 쓸쓸할까. 결혼식 날 로사는 하얀 드레스를 입고 서 있었어요. 미소를 짓고 있었지만 눈가가 붉어져 있는 게 보였습니다. 아마 울었나 봐요. 저는 로사한테 다가가 손을 잡았습니다. 로사야, 오늘부터 우리가 내 가족이야. 외롭지 않을 거야. 로사는 제 손을 꼭 잡으며 눈물을 글썽였어요. 감사합니다, 어머님. 정말 감사합니다. 그 모습을 보며 저는 다짐했습니다. 이 아이를 친딸처럼 대해야겠다고, 외롭지 않게 해줘야겠다고. 결혼 후 로사는 우리 집에서 함께 살게 됐습니다. 처음엔 서로 어색했어요. 말도 잘 안 통하고 문화도 달라서 오해도 생기고 그랬습니다. 하지만 로사는 정말 열심히 했어요. 매일 아침 누구보다 먼저 일어나서 밥을 짓고 청소를 하고 빨래를 했습니다. 한국말도 열심히 배웠어요. 드라마를 보면서 노트에 적고 사전을 찾아가며 공부했습니다. 저는 그런 로사가 기특했어요. 얼마 지나지 않아 로사가 임신했습니다. 첫 아이를 가졌을 때 로사는 정말 행복해했어요. 배를 쓰다듬으며 웃는 모습이 너무나 예뻤습니다. 하지만 한편으로는 걱정도 됐나 봐요. 혼자 중얼거리는 걸 들었거든요. 아이를 잘 키울 수 있을까? 좋은 엄마가 될 수 있을까? 저는 로사를 안심시켰습니다. 로사야, 걱정하지 마. 엄마가 다 도와줄게. 넌 충분히 좋은 엄마가 될 거야. 로사는 제 말에 눈물을 흘렸어요. 어머님, 제가 너무 운이 좋아요. 이렇게 좋은 시어머니를 만나서. 출산날이 다가왔을 때 로사는 긴장을 많이 했습니다. 손을 부들부들 떨면서 병원 가방을 몇 번이나 확인했어요. 저는 로사 손을 꼭 잡아줬습니다. 괜찮아, 로사야. 엄마가 옆에 있을게. 진통이 시작됐을 때 로사는 소리를 지르지 않으려고 입술을 꽉 깨물었어요. 땀이 비 오듯 흘러내렸지만 꾹 참고 견뎠습니다. 저는 로사 이마를 닦아주며 말했습니다. 로사야, 아파도 소리 내도 돼. 참지 마. 하지만 로사는 고개를 저었어요. 괜찮아요, 어머님. 저 참을 수 있어요. 그 모습을 보며 저는 가슴이 아팠습니다. 이 아이는 왜 이렇게 참는 것만 배웠을까? 몇 시간의 진통 끝에 아이가 태어났습니다. 건강한 사내 아이였어요. 로사는 아이를 안고 눈물을 흘렸습니다. 저도 함께 울었어요. 우리 손주가 태어난 거니까요. 아이 이름은 민준이라고 지었습니다. 로사는 민준이를 정말 애지중지 키웠어요. 밤에 애가 울면 바로 일어나고 기저귀를 갈아주고 젖을 먹이고 단 한 번도 힘들다는 내색을 하지 않았습니다. 2년 후에 둘째도 낳았어요. 이번엔 딸이었습니다. 로사는 두 아이를 키우면서 더욱 바빠졌어요. 그런데도 집안일을 완벽하게 해냈습니다. 저는 로사한테 말했어요. 로사야, 너무 무리하지 마. 좀 쉬어도 돼. 하지만 로사는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괜찮아요, 어머님. 전 행복해요. 아이들도 있고 남편도 있고 어머님도 계시고 전 정말 행복해요. 그렇게 10년이 흘렀습니다. 로사는 완벽한 며느리였어요. 불평 한 번 하지 않고 집안일을 척척 해내고 아이들을 잘 키우고 시어머니인 저한테도 늘 공손했습니다. 저는 로사가 정말 자랑스러웠어요. 그런데 몇 달 전부터 로사 행동이 조금씩 이상해지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엔 아주 작은 변화였어요. 저녁 먹고 나서 잠깐 밖에 나갔다 오는 정도였습니다. 산책한다고 했어요. 하지만 점점 나가는 시간이 길어지기 시작했습니다. 11시에 나가서 자정이 넘어서 들어오는 날도 있었어요. 저는 걱정이 됐습니다. 이 밤에 어디를 그렇게 오래 다녀오는 걸까? 어느 날 밤 로사한테 물었습니다.
로사야, 요즘 밤마다 어디 가니? 너무 늦게 들어오는 것 같은데. 로사는 당황한 표정을 지었어요. 아, 그냥 산책이에요, 어머님. 요즘 잠이 잘 안 와서. 밖에서 바람 쐬고 와요. 저는 더 이상 묻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마음속으로는 뭔가 이상하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산책치고는 너무 오래 나가 있고 돌아올 때마다 피곤한 기색이 역력했거든요. 며칠 후였습니다. 밤 11시쯤 됐을 때 로사가 조용히 현관문을 열고 나가는 소리가 들렸어요. 저는 그날따라 잠이 오지 않아서 거실에 앉아 있었거든요. 창문으로 내다보니 로사가 골목길로 급하게 걸어가고 있었습니다. 손에는 작은 가방을 들고 주위를 살피면서 서둘러 어둠 속으로 사라졌어요. 그 모습을 보는 순간 제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습니다. 로사가 뭔가를 숨기고 있구나. 대체 무슨 일이 있는 걸까? 저는 불안한 마음에 잠을 이룰 수가 없었습니다. 다음 날도 로사는 같은 시간에 집을 나갔어요. 그 다음 날도 또 그 다음 날도 변함없이 밤만 되면 나갔습니다. 저는 더 이상 참을 수가 없었어요. 오늘 밤엔 꼭 따라가서 무슨 일인지 확인해야겠다고 다짐했습니다. 그날 밤이 되자 로사는 어김없이 집을 나섰어요. 저도 재빨리 옷을 챙겨 입고 뒤를 따라 나갔습니다. 반거리는 오싹하고 쌀쌀했어요. 가로등 불빛만이 희미하게 길을 밝히고 있었습니다. 로사는 빠른 걸음으로 걸었어요. 저는 들키지 않으려고 멀찍이 떨어져서 따라갔습니다. 10분, 15분, 20분을 걸었어요. 로사는 주택가를 벗어나 공단 지역으로 들어갔습니다. 그리고 허름한 건물 하나 앞에서 멈춰 섰어요. 간판도 없고 조명도 어두운 그 건물로 로사가 들어가는 걸 봤습니다. 저는 조심스럽게 건물에 다가가 창문 틈으로 안을 들여다봤어요. 그리고 그 순간 저는 눈물을 참을 수가 없었습니다. 로사가 낡은 재봉틀 앞에 앉아 옷을 받고 있었거든요. 작은 모자를 눌러쓰고 얼굴엔 땀이 흘러내리고 손은 쉴 새 없이 움직이고 있었습니다. 주변에는 다른 외국인 여성들도 함께 일하고 있었어요. 좁은 공간에 재봉틀이 빼곡하고 옷감 더미가 여기저기 쌓여 있고 형광등 불빛 아래서 모두들 묵묵히 일하고 있었습니다. 저는 더 이상 참을 수 없어서 문을 열고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로사야 하고 불렀더니 로사가 깜짝 놀라 뒤돌아봤어요. 재봉틀을 박던 손이 멈췄고 얼굴이 새하얗게 질렸습니다. 어머니, 왜 여기? 로사는 당황한 표정으로 자리에서 일어났어요. 손이 부들부들 떨리고 눈빛이 흔들리는 게 보였습니다. 저는 로사한테 다가가 떨리는 손을 잡았습니다. 왜 이런 일을 하는 거니? 왜 밤마다 혼자 나와서? 제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로사는 고개를 숙이고 한참 동안 아무 말도 하지 못했어요. 입술을 깨물며 눈물을 참고 있었습니다. 저는 로사를 데리고 밖으로 나왔어요. 차가운 밤바람이 얼굴을 스쳤습니다. 로사야, 엄마한테 말해봐. 무슨 일이 있는 거니? 로사는 한참을 망설이다가 조용히 입을 열었습니다. 어머니, 제 친정 이야기 한 번도 안 했죠. 저는 고개를 끄덕였어요. 응, 너 친정 얘기 거의 안 했지. 로사가 눈물을 글썽이며 말했습니다. 저희 집이 너무 가난해서요. 어머니한테 말씀드리기가 정말 부끄러웠어요. 필리핀에 있는 우리 집은 판잣집이에요. 비가 오면 지붕이 새고 벽은 곰팡이로 가득하고 바닥은 그냥 흙바닥이에요. 아버지는 일용직 일하시고 어머니는 빨래 일하시고 동생들은 학교도 제대로 못 다녔어요. 로사는 눈물을 흘리며 계속 말했어요. 저 한국 와서 살면서 가족들한테 돈을 조금씩 보내왔어요. 그런데 작년에 아버지가 쓰러지셨대요. 당뇨 합병증이래요.
병원비가 너무 많이 나와서 집도 팔아야 할 상황이래요. 그래서 밤에 나와서 일하는 거예요. 낮에는 집안일하고 애들 돌보고 밤에는 재봉일해서 조금이라도 더 보내려고요. 한 달에 50만 원 정도 버는데 그걸 다 필리핀으로 보내요. 로사는 그렇게 말하며 주르륵 눈물을 흘렸습니다. 어머니한테 짐 되고 싶지 않았어요. 혼자 해결하려고 했는데 들키고 말았네요. 저는 로사를 꼭 안아줬어요. 바보야, 왜 진작 말하지 않았니? 우리가 가족인데. 로사는 제 품에서 한참을 울었습니다. 10년 동안 참았던 눈물이 한꺼번에 쏟아지는 것 같았어요. 어깨가 들썩이고 목이 메어 말도 제대로 못했습니다. 저도 함께 울었어요. 로사가 얼마나 힘들었을까? 얼마나 외로웠을까? 10년 동안 이런 짐을 혼자 짊어지고 살았다니 제 가슴이 미어지는 것 같았습니다. 한참을 그렇게 서 있다가 저는 로사를 데리고 집으로 돌아왔어요. 집에 와서도 로사는 계속 미안하다고 말했습니다. 어머니한테 걱정 끼쳐드려서 죄송해요. 제가 혼자 해결할게요. 하지만 저는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로사야, 이제 혼자 해결하려 하지 마. 우리가 가족이잖아. 내일 아침에 다시 얘기하자. 오늘은 좀 쉬어. 그날 밤 저는 잠을 이룰 수가 없었습니다. 로사 친정 이야기가 머릿속을 떠나지 않았어요. 판잣집 병든 아버지, 학교도 못 다니는 동생들, 하루 벌어 하루 먹고 사는 가족, 그리고 그런 가족을 위해 밤마다 몰래 나가서 일하던 로사, 10년 동안 단 한 번도 불평하지 않고 살아온 로사, 제 가슴이 너무 아팠습니다. 다음 날 아침, 저는 로사를 불러 앉혔습니다. 그리고 말했어요. 로사야, 엄마가 내 친정에 직접 가보고 싶다. 로사는 깜짝 놀란 얼굴로 저를 바라봤습니다. 어머니, 안 돼요. 집이 너무 형편없어서 어머니를 모실 수가 없어요. 창피해요, 정말. 하지만 저는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괜찮아, 로사야. 엄마가 꼭 가보고 싶어. 내 가족을 만나고 싶단다. 내가 어떤 환경에서 자랐는지 엄마가 직접 보고 싶어. 로사는 눈물을 흘리며 고개를 저었어요. 어머니, 정말 집이 너무 형편없어요. 화장실도 제대로 없고 전기도 자주 나가고 물도 우물물 길어서 써요. 어머니가 가시면 놀라실 거예요. 저는 로사 손을 꼭 잡았습니다. 로사야, 엄마는 괜찮아. 내 가족이 어떻게 사는지 엄마가 알아야 할 것 같아. 그래야 우리가 어떻게 도와줄 수 있을지 생각할 수 있잖아. 로사는 더 이상 말리지 못했어요. 고개를 떨구고 조용히 눈물을 흘렸습니다. 알겠어요, 어머니. 그럼 제가 비행기 표 알아볼게요. 저는 로사를 안아주며 말했습니다. 괜찮아, 로사야. 우리 함께 가자. 일주일 후 저와 로사는 필리핀행 비행기에 올랐어요. 비행기 안에서 로사는 계속 불안해했습니다. 손을 꼭 쥐고 입술을 깨물며 창밖만 바라보고 있었어요. 저는 로사 손을 잡아줬습니다. 괜찮아, 엄마가 함께 있잖아. 로사는 고개를 끄덕였지만 표정은 여전히 굳어 있었습니다. 어머니가 우리 집 보시면 실망하실 것 같아요. 저는 고개를 저었어요. 로사야, 엄마는 실망 안 해. 내가 어떤 환경에서 자랐든 그건 내 잘못이 아니잖아. 중요한 건 지금 내가 어떤 사람이 됐느냐지. 비행기가 마닐라 공항에 도착했을 때 뜨겁고 습한 공기가 확 밀려왔어요. 한국과는 완전히 다른 분위기였습니다. 공항 밖으로 나오니 사람들이 바글바글하고 차들이 빵빵거리며 지나가고 노점상들이 길가에 줄지어 있었어요. 로사 친척분이 나와서 우리를 맞이했어요. 삼촌이라고 소개했는데 낡은 셔츠를 입고 맨발에 슬리퍼를 신고 계셨습니다. 로사를 보자 반갑게 웃으며 포옹했어요. 우리는 삼촌 차를 타고 시골로 향했습니다.
차는 낡은 지프니였어요. 에어컨도 없고 창문도 제대로 안 닫히는 그런 차였습니다. 길은 점점 좁아지고 포장도 안 된 흙길이 이어졌어요. 양옆으로는 판잣집들이 빼곡히 들어서 있었고 아이들이 맨발로 길거리에서 뛰어다니고 있었습니다. 쓰레기가 여기저기 흩어져 있고 하수구 냄새가 코를 찔렀어요. 로사가 작게 말했습니다. 어머니, 이제 곧 우리 동네예요.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로사는 창밖을 내다보며 눈물을 글썽이고 있었어요. 10년 만에 돌아오는 고향이지만 기쁘기보다는 부끄러운 마음이 더 큰 것 같았습니다. 차가 멈춘 곳은 제가 상상했던 것보다 훨씬 열악한 곳이었습니다. 판자와 천막을 이어붙여 만든 집, 지붕은 너덜너덜하고 벽은 곳곳이 뚫려 있었어요. 마당이라기보다는 진흙탕에 가까웠고 닭과 돼지가 함께 뛰어다니고 있었습니다. 빨래줄에는 해진 옷가지들이 너풀거리고 있었고 집 옆에는 쓰레기 더미가 쌓여 있었어요. 저는 차에서 내리지도 못하고 한참을 멍하니 서 있었어요. 로사야, 내가 정말 여기서 자랐구나. 이런 곳에서 어린 시절을 보냈구나. 제 가슴이 먹먹했습니다. 그때 집 안에서 한 여인이 뛰어나왔습니다. 로사 어머니였어요. 작고 마른 몸에 해진 옷을 입고 계셨지만 딸을 보는 눈빛만은 무척이나 반짝였습니다. 로사는 그 자리에서 버티지 못하고 어머니 품으로 달려갔습니다. 그리고 와락 안기며 울음을 터뜨렸어요. 10년 만에 보는 딸이라 로사 어머니도 함께 울었습니다. 말은 통하지 않았지만 그 울음만으로도 10년의 그리움이 고스란히 느껴졌어요. 저도 눈시울이 뜨거워졌습니다. 어머니와 딸이 안고 우는 모습은 어느 나라든 똑같구나. 로사 아버지도 천천히 나오셨어요. 병색이 완연한 얼굴이었지만 딸을 보자 환하게 웃으셨습니다. 지팡이에 의지해 걸으시는데 한쪽 다리를 절고 계셨어요. 당뇨 합병증으로 발이 안 좋아지신 거래요. 로사가 아버지한테 달려가 부축해드렸습니다. 아버지는 로사 머리를 쓰다듬으며 뭔가를 계속 말씀하셨어요. 로사가 통역해줬습니다. 아버지가 보고 싶었다고 하세요. 그동안 고생했다고 하세요. 저는 로사 부모님께 깊이 인사를 드렸습니다. 말은 통하지 않았지만 마음은 충분히 전해지는 것 같았어요. 로사 어머니가 제 손을 잡고 눈물을 흘리며 뭔가를 말씀하셨습니다. 로사가 통역했어요. 어머니가 감사하다고 하세요. 로사 잘 키워줘서 고맙다고 하세요. 저는 고개를 저으며 말했습니다. 아니에요. 로사가 착해서 제가 오히려 고마워요. 로사 어머니가 저를 집 안으로 안내했습니다. 들어서는 순간 저는 숨이 막혔어요. 판자로 대충 이어붙인 벽 틈 사이로 햇빛이 들어오고 바닥은 그냥 흙바닥이었습니다. 가구라고는 낡은 상자 몇 개와 해진 이불이 전부였어요. 부엌이라고는 돌멩이 3개 위에 냄비 하나 올려놓은 게 전부였고 화장실은 집 밖에 있는 판자로 대충 만든 간이 화장실이었습니다. 천장은 비닐과 천막으로 덮여 있어서 비가 오면 물이 새어 들어올 게 뻔히 보였어요. 벽 곳곳에는 곰팡이가 피어 있고 습기 때문인지 퀴퀴한 냄새가 났습니다. 저는 그 자리에 서서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어요. 이런 곳에서 로사가 자랐다니, 이런 환경에서 어린 시절을 보냈다니, 그리고 그 사실을 10년 동안 숨기고 살았다니. 로사가 제 표정을 보고 눈물을 흘렸어요. 어머니, 죄송해요. 이런 집에 모시게 돼서 정말 부끄러워요. 저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니야, 로사야. 미안한 건 엄마야. 내가 이렇게 어려운 환경에서 자랐는데 엄마는 그것도 모르고 너무 무심했구나. 로사는 제 손을 잡으며 말했어요. 아니에요, 어머니.
어머니 잘못 아니에요. 저희 집이 가난한 게 어머니 책임이 아니잖아요. 저는 그저 한국 가서 잘 살고 싶었어요. 그날 밤 저는 로사 가족과 함께 좁은 방에서 잤어요. 천장 틈으로 별이 보이고 밤바람이 스며들어 왔습니다. 벌레 소리가 사방에서 들리고 습한 공기가 피부에 닿았어요. 잠을 이룰 수가 없었습니다. 로사가 이런 환경에서 자랐다니, 비가 오면 물이 새는 집에서 추운 겨울을 견뎌냈다니, 그리고 한국에 와서도 이 사실을 부끄러워하며 혼자 견뎌왔다니 제 가슴이 미어지는 것 같았습니다. 이 아이가 얼마나 힘들었을까, 얼마나 외로웠을까, 가족들 걱정하면서 밤마다 몰래 일하러 다녔을 텐데 생각할수록 눈물이 났어요. 다음 날 아침 일찍 일어나 주변을 둘러봤습니다. 동네 사람들이 하나둘 나와서 하루를 시작하고 있었어요. 물을 길어오는 사람, 빨래하는 사람, 아이들 밥 먹이는 사람, 모두들 열심히 살아가고 있었습니다. 로사네 집도 마찬가지였어요. 로사 어머니는 벌써 일어나서 우물에서 물을 길어오고 계셨습니다. 작은 양동이에 물을 담아서 머리에 이고 오시는데 힘들어 보였지만 묵묵히 일하는 모습이었습니다. 로사 아버지는 집 앞에 앉아 뭔가를 만들고 계셨어요. 대나무를 엮어서 바구니를 만드는 중이었습니다. 팔아서 조금이라도 돈을 벌려는 거래요. 하지만 손이 떨려서 제대로 엮지도 못하고 계셨어요. 저는 그 모습을 보며 결심했습니다. 이 가족을 도와야겠다고. 로사만 돕는 게 아니라 로사 가족 전체를 도와야겠다고. 제가 할 수 있는 만큼 최선을 다해 도와야겠다고. 아침을 먹고 나서 로사를 불러 말했어요. 로사야, 엄마가 너희 집 다시 지어주고 싶다. 로사는 깜짝 놀라 손을 내저었습니다. 안 돼요, 어머니. 그건 너무 큰 도움이에요. 저희가 어떻게 그런 도움을 받아요. 안 돼요, 정말. 하지만 저는 단호했어요. 로사야, 너는 이미 우리 딸이야. 딸 가족을 돕는 게 뭐가 이상해. 엄마가 할 수 있는 일이니까 하고 싶은 거야. 로사는 눈물을 흘리며 고개를 저었어요. 어머니, 저희 집 정말 형편없잖아요. 새로 짓는다고 해도 땅도 제대로 안 되고 돈도 엄청 많이 들 거예요. 어머니한테 그런 짐 지울 수 없어요. 저는 로사 손을 꼭 잡았습니다. 로사야, 엄마 마음 받아줘. 엄마도 이제 나이가 있어서 언제까지 살지 모르잖아. 살아있을 때 할 수 있는 일은 하고 싶어. 저는 가방에서 봉투를 꺼냈습니다. 한국에서 준비해 온 5천만 원이 들어 있었어요. 로사 아버지께 드리며 말했습니다. 로사가 통역을 했어요. 이걸로 집도 고치시고 병원도 다니세요. 로사 아버지는 봉투를 받아들고 그 자리에서 얼어붙었습니다. 손이 부들부들 떨리고 입술이 파르르 떨렸어요. 봉투를 열어보더니 눈물이 주르륵 흘러내렸습니다. 말은 한마디도 하지 못하고 그저 눈물만 흘렸어요. 로사 어머니도 옆에서 함께 울었습니다. 두 손을 모아 제게 절하며 뭔가를 계속 말씀하셨어요. 로사가 울먹이며 통역했습니다. 부모님이 평생 은혜 잊지 않겠대요. 로사 잘 보살펴달라고 하세요. 이 은혜 절대 잊지 않겠대요. 저는 고개를 저으며 말했습니다. 아니에요, 괜찮아요. 로사는 제 앞에 와서 무릎을 꿇으며 울었어요. 어머니, 어떻게 이렇게까지 하세요? 평생 잊지 않을게요. 정말 평생 잊지 않을게요. 저는 로사를 일으켜 세우며 꼭 안아줬습니다. 일어나, 로사야. 무릎 꿇지 마. 우리가 가족인데 이게 뭐니? 로사는 제 품에서 한참을 울었습니다. 어깨가 들썩이고 목이 메어 말도 제대로 못했어요. 그날 오후 동네 사람들이 소식을 듣고 모여들었습니다. 로사네 집이 새로 지어진다는 소식에 모두들 축하해 주었어요.
가난한 동네였지만 사람들은 따뜻했습니다. 로사 삼촌이 말했어요. 시어머님 정말 감사합니다. 로사네 집이 우리 동네에서 제일 어려웠거든요. 이제 좋은 집에서 살 수 있게 돼서 정말 다행이에요. 저는 그저 웃으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며칠 후 우리는 집을 짓기 시작했어요. 동네 사람들이 모두 나와서 도와줬습니다. 판잣집을 철거하고 새로운 집을 짓기 시작했어요. 로사 아버지는 감격해서 매일 공사 현장을 지켜보셨습니다. 지팡이의 의지에 서서 집이 올라가는 걸 보며 눈물을 흘리셨어요. 평생 이런 집에서 살 줄 꿈에도 몰랐다고 하셨습니다. 한 달이 지나자 집이 완성됐습니다. 튼튼한 시멘트 벽에 제대로 된 지붕, 깨끗한 화장실과 부엌, 창문에는 유리가 끼워져 있었어요. 로사 가족은 새 집을 보고 모두 울었습니다. 이제 비가 와도 걱정 없고 바람이 불어도 괜찮고 편하게 잠을 잘 수 있는 그런 집이었어요. 로사 어머니가 제 손을 잡고 눈물을 흘리며 말씀하셨습니다. 로사가 통역했어요. 평생 이렇게 좋은 집에서 살게 될 줄 몰랐대요. 정말 감사하다고 하세요. 저는 로사 어머니를 안아드리며 말했습니다. 이제 편하게 사세요. 아프지 말고 건강하게 오래 사세요. 로사 아버지도 병원에서 제대로 치료 받으시고요. 필리핀에서 보낸 한 달은 제 인생에서 가장 의미 있는 시간이었습니다. 로사 가족을 도우면서 진정한 가족의 의미를 깨달았어요. 피로 맺어진 관계가 아니어도 마음으로 이어지면 그게 진짜 가족이라는 걸요. 한국으로 돌아올 때 로사 가족 모두가 나와서 배웅해 줬습니다. 로사 아버지는 제 손을 꼭 잡으며 뭔가를 계속 말씀하셨어요. 로사가 통역했습니다. 아버지가 평생 은혜 잊지 않겠대요. 로사 잘 보살펴달라고 하세요. 저는 고개를 끄덕이며 말했습니다. 걱정하지 마세요. 로사는 이미 제 딸이니까요. 공항으로 가는 차 안에서 로사는 계속 눈물을 흘렸습니다. 어머니 정말 감사해요. 제 가족을 이렇게 도와주셔서 평생 잊지 않을게요. 저는 로사 손을 잡으며 말했습니다. 로사야, 괜찮아. 우리가 가족이잖아. 가족끼리 돕는 게 당연한 거지. 로사는 제 손을 꼭 쥐며 고개를 끄덕였어요. 비행기가 한국으로 향하는 동안 로사는 창밖을 바라보며 조용히 눈물을 흘렸습니다. 10년 동안 짊어졌던 짐을 드디어 내려놓은 것 같았어요. 표정이 한결 편안해 보였습니다. 한국에 도착한 후 로사는 완전히 달라졌어요. 10년 동안 숨기고 살았던 비밀을 털어놓고 나니 마음이 훨씬 가벼워진 것 같았습니다. 웃음도 많아지고 말도 많아졌어요. 아들도 말했습니다. 엄마, 로사가 요즘 정말 밝아졌어요. 필리핀 다녀온 뒤로 완전히 다른 사람 같아요. 저도 그게 느껴졌습니다. 로사는 이제 더 이상 밤에 몰래 나가지 않았어요. 재봉일도 그만뒀습니다. 가족들과 함께 저녁 시간을 보내고 아이들과 놀아주고 행복하게 웃었어요. 그런데 한 달쯤 지났을 때 다시 이상한 일이 생겼습니다. 로사가 또 밤에 어딘가로 나가기 시작한 거예요. 저는 깜짝 놀랐습니다. 혹시 또 무슨 일이 생긴 걸까 며칠을 지켜보다가 결국 또 로사를 따라가기로 했습니다. 그날 밤 로사가 집을 나서자 저도 뒤를 따라 나섰어요. 이번에 로사가 간 곳은 동네 작은 공장이었습니다. 창문으로 들여다보니 로사가 포장 작업을 하고 있었어요. 박스를 접고 물건을 담고 땀을 흘리며 일하고 있었습니다. 저는 안으로 들어가 로사를 불렀습니다. 로사야. 로사는 깜짝 놀라 뒤돌아봤어요. 어머니 왜 여기? 저는 로사한테 다가가 손을 잡았습니다.
왜 또 이런 일을 하는 거니? 엄마가 필리핀에서 돈도 들였잖아. 왜 또 밤에 나와서 이래? 로사는 고개를 숙이고 한참을 말하지 못했어요. 그러다가 작은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어머니가 우리 가족한테 너무 큰 도움을 주셔서요. 저 그 은혜를 조금이라도 갚고 싶었어요. 매달 얼마라도 모아서 나중에 어머니께 드리려고요. 어머니 은혜를 어떻게 그냥 있을 수 있어요. 너무 큰 도움을 받았는데 아무것도 안 하면 안 될 것 같았어요. 그 말을 듣는 순간 저는 눈물이 터지고 말았습니다. 로사야, 바보야. 엄마는 갚으라고 도와준 게 아니야. 너는 이미 충분히 잘하고 있어. 로사는 제 품에 안겨 한참을 울었어요. 저도 함께 울었습니다. 이 아이가 얼마나 착한지, 얼마나 고마운 마음을 가졌는지 다시 한번 느낄 수 있었어요. 그날 이후 저는 로사한테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더 이상 밤에 나가지 마. 내가 우리 집에 있어주는 것만으로도 엄마는 충분히 행복하단다. 집안일 잘하고 아이들 잘 키우고 그것만으로도 충분해. 로사는 고개를 끄덕이며 눈물을 닦았어요. 그리고 작게 말했습니다. 어머니 사랑해요. 정말 사랑해요. 저는 로사를 꼭 안아주며 대답했습니다. 나도 사랑한다, 내 딸. 그 말을 듣고 로사는 더욱 크게 울었어요. 10년 동안 며느리로 살면서 처음으로 딸이라는 말을 들었으니까요. 이제 로사는 며느리가 아니라 진짜 제 딸입니다. 피로 맺어지지 않았지만 마음으로 이어진 진짜 가족이에요. 로사도 저를 시어머니가 아니라 진짜 엄마처럼 대합니다. 요즘 로사는 정말 행복해 보여요. 집에서 아이들과 함께 웃고 남편과 다정하게 이야기하고 저한테 차도 끓여주고 함께 시장도 가고 평범하지만 행복한 일상을 살고 있습니다. 가끔 필리핀에 계신 로사 부모님한테서 전화가 옵니다. 영상통화로 얼굴을 보면 새 집에서 편하게 사시는 모습이 보여서 저도 기뻐요. 로사 아버지도 병원 치료를 받으셔서 많이 좋아지셨대요. 로사는 이제 필리핀 이야기를 숨기지 않습니다. 친구들한테도 당당하게 얘기하고 아이들한테도 외할아버지, 외할머니 이야기를 많이 해줍니다. 더 이상 부끄러워하지 않아요. 지난 주말에는 로사가 필리핀 음식을 만들어줬어요. 아도보랑 시니강이라는 음식이었는데 생각보다 맛있었습니다. 로사는 요리하면서 필리핀에서 자랐던 이야기도 해줬어요. 어릴 때 동생들이랑 망고 따러 갔던 이야기, 비 오는 날 집에 물 들어와서 다 같이 물 퍼냈던 이야기, 가난했지만 행복했던 순간들을 하나하나 들려줬습니다. 저는 그 이야기를 들으며 로사가 얼마나 강한 사람인지 다시 한번 느꼈어요. 그런 어려운 환경에서 자라고도 이렇게 착하고 밝은 사람이 됐다니 정말 대단한 일이에요. 오늘도 로사는 아침 일찍 일어나 가족 아침을 준비합니다. 하지만 이제는 의무감이 아니라 사랑으로 하는 것 같아요. 웃으며 일하고 노래도 흥얼거리며 행복해 보입니다. 저는 로사를 보며 가족이란 무엇인지 다시 생각합니다. 같은 피를 나눴다고 가족인 건 아니에요. 서로를 아끼고 위하고 함께 울어줄 수 있으면 그게 바로 진짜 가족입니다. 로사를 만나 저는 배웠습니다. 사랑에는 국경이 없고 가족에는 조건이 없다는 것을요. 피부색이 다르고 말이 다르고 문화가 달라도 마음이 통하면 그게 바로 가족이라는 것을요. 여러분도 주변을 한번 둘러보세요. 피는 섞이지 않았지만 마음으로 이어진 소중한 사람이 분명 있을 겁니다. 그 사람을 꼭 안아주세요. 사랑한다고 말해주세요. 그게 바로 진짜 가족을 만드는 첫걸음이니까요. 가족이란 함께 밥을 먹고 함께 웃고 함께 울 수 있는 사람입니다. 피가 아니라 마음으로
이어진 관계입니다. 로사는 이제 제 딸이고 로사 부모님은 제 사돈이 아니라 또 다른 가족입니다. 언젠가 다시 필리핀에 가서 그분들을 만나고 싶어요. 새로 지은 집에서 편하게 사시는 모습을 직접 보고 싶습니다. 그리고 로사한테 말하고 싶어요. 너를 며느리로 맞이한 게 아니라 딸로 맞이한 거라고. 앞으로도 계속 우리 가족으로 함께 살자고, 평생 서로 아끼며 살자고. 긴 이야기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여러분 모두 따뜻한 하루 보내시고 주변의 소중한 사람들에게 사랑한다고 꼭 말씀해 주세요. 그게 바로 행복의 시작이니까요. 감사합니다. 오늘 영상이 공감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까지 꼭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